그리스의 코린토스를 건설한 왕이었던 시지퍼스는 인간들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꾀가 많은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날 죽음의신 타나토스가 그를 데리러 오자 시지퍼스는 오히려 타나토스를 잡아 족쇄를 채워 그를 가두어 버렸다. 죽음의 신이 활동을 못하게 되자 세상에는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았다. 세상의 질서가 흐트러질 것을 우려한 제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시켜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시지퍼스를 잡아간다. 그러나 영리했던 시지퍼스는 지하세계에 잡혀가기 전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일러둔다. 저승에 잡혀간 시지퍼스는 아내가 자신의 시신을 들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한 것을 원망하며 사흘간의 멀미를 주면 아내를 혼내주고 자신의 시체도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다고 간청한다. 그를 불쌍히 여긴 하데스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고 이성으로 돌려보냈지만 시지퍼스는 예상대로 저승으로 돌아가지 않고 꽁꽁 숨어버린다. 제우스는 결국 자신의 전령인 헤르메스를 지상으로 보내 시지퍼스를 잡아 지하세계로 끌고 와서는 그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린다. 그 별은 아크로 코린토스 산에 있는 거대한 둥근 바위를 산 꼭대기로 밀어 올리는 것이었다. 바위는 정상에 오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진다. 그러면 시지퍼스는 산 아래로 내려가 다시 돌을 굴려 올려야 한다. 이 일을 끊임없이 영원히 무한대의 시간 동안 반복하게 한다. 까미가 이 에세이를 통해 하고 싶었던 철학의 주제는 이 의미 없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는 인간의 부조리한 삶이다. 부조리한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세상은 온갖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절망적 한계 상황에 처해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밖에 없다. 첫째는 이 무의미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둘째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적 존재에 기여하는 것.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싸우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시지퍼스는 자신의 벌이 끝나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올리면 굴러 내려오고 다시 올리면 굴러 내려오는 의미 없는 일들의 반복일지라도 다시 힘차게 밀어 올린다. 그 길만이 자신에게 영겁의 형벌을 내린 신들에 대한 반항이다. 까미는 부조리한 세상을 인식하고 깨어있는 정신으로 부조리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영겁의 형벌을 내린 신에게 복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솔제니츠는 포병장교로 근무하던 중 스탈린의 분별력을 의심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친구에게 보냈다가 수용소로 보내졌다. 그는 10년 동안의 그의 수용소 생활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고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지만 반소 작가라는 낙인이 찍혀 서독으로 추방된다. 수용소에 들어가기 전에 무신론자였던 솔제니츠는 나올 때는 신앙이 되어 있었다.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은 의미 없는 일의 반복이다. 스탈린 차의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의 소설 이반 데이소비치의 하루에는 수용소 죄수들의 벽돌 옮겨 쌓기 일화가 나온다. 중죄수에게 시킨 일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한 곳에 벽돌을 쌓게 만든다. 그 다음 쌓은 벽돌을 허물고 그 벽돌을 다른 장소에 쌓게 한다. 그곳에서 벽돌 쌓기가 끝나면 그 벽돌을 허물어 원래 자리에 다시 쌓는다. 이 일을 끝도 없이 반복하게 한다. 이 벽돌 쌓기에 동원되었던 사람들은 몇 해를 넘기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 죽게 된다. 이대로 벽돌 쌓기 노동이 육체적으로 감당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당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쌓기와 허물기 속에서 일에 대한 의미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 일화는 비단 수용소의 죄수들에 국한된 일화가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에도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우리들의 일상은 대부분이 끊임없는 일들의 반복이 대부분이다. 만약 우리가 일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고 단지 호구지책으로만 여긴다면 우리의 삶은 이들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알베르 까뮈는 그 에세이 시지퍼스의 신화를 통해 우리의 삶의 부조리를 이야기한다. 이와는 반대되는 이야기로 영화 콰이강의 다리가 있다. 포로들을 시켜 콰이강의 다리를 놓게 만든다. 그 미군 포로들은 비록 적들이 지나가는 열차를 위한 다리였지만 콰이강의 다리를 놓고 그것이 완성되고 기차가 지나갈 때 환호한다. 콰이강의 다리는 태국에 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가면은 침묵을 건너게 된다. 그래서 무턱대고 건너갔다가 한 아가씨는 울면서 건너고 돌아올 때는 겁이 나서 돌아오지 못해서 어찌 수소문 끝에 오토바이를 타고 빙 돌아서 오더라. 한 몇십 년 전에 골프 치러 가서 본 콰이강의 다리가 생각이 난다. 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업에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시지퍼스의 신화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 시지퍼스의 신화 그리고 이 콰이강의 다리 이것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참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는 항상 그 성장하는 단계라서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에 이제 쌓이죠. 우리가 이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이 평생을 간다고 그래요.
대학교 때 가면서부터 이제 지식을 까먹기 시작한다고 그러죠. 체험이죠, 체험. 자, 인간이 그 헛지랄하는 거, 뭐, 제목을 헛수고라고 썼는데, 헛지랄이라고 쓰고 싶었지만은, 혹시 또 이게 뭐냐, 유튜브가 삭제되고, 유튜브에 너무 유튜브 공간이 자유가 너무 없어요. 이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뭐, 너무 규제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헛지랄하는 도박, 카지노, 바카라 이 자체가 헛지랄이고 헛지랄이죠. 거기다 또 마틴도 헛지랄이죠. 그래도 뭔가 세상에는 다 약점이 있어요. 뭔가 세상은 다 도전과 응전이라고 그러죠. 자, 컴퓨터 바이러스. 아무리 방벽을 튼튼하게 쳐도 바이러스를 또 뚫는 놈이, 그걸 하면 뚫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勇敢한 놈이 있고, 또 해킹, 방어벽을 아무리 쳐봐야 또 그걸 뚫는 데 대해 가지고 영광을 누리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그걸, 이 방어벽은 뚫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뛰어난 놈이 나타난다는 거죠. 한라산, 백두산, 히말라야산 정상에 오르면 올랐다가는 내려오는 게 있죠. 거기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은, 히말라야의 별이 되어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살아있으면 내려와야죠. 그래서 이제 또 헛지. 일단 김지명 씨의 도박사 중에서 또 이렇게 내용을 하나 간추려 보겠습니다. 1200만 원으로 1억을 만든다. 근데 복리로 한다 그래요.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말이야. 건물에 가면은 거의 하루에 900만 원씩도 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복리 개념이죠. 그런데 참 목표는 좋아요. 복리라면 팍팍 불어나죠. 그런데 문제는 how to, 노하우, 방법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무슨 수로 그렇게 복리를 해 가느냐 이거죠. 처음에 이 복리를 해가지고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것도 있는데, 처음에 한 10% 먹기, 20% 먹기, 100만 원 가지고 20% 먹기, 그러면 한 달 정도 되면 1억이 되는데, 복리를 하면은. 그래, 복리로 늘어난 거. 이게, 돈을 이렇게 누구한테 빌려줘 가지고 복리를 하면은, 이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챙겨놓은 놈 따로 있으니까 그게 복리로 늘어나지만은, 내가 복리로 돈을 만든다. 무슨 수로 돈을 만드느냐. 이 노가다 하는 놈한테 복리로 말이야 돈을 갚으라 그러면, 노가다 그거 하루 일당이 고정적인데 그 복리가 나오나요? 안 나온다고요. 복리가 안 나와요. 그게 10% 따기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더 연구를 하면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올 수가 있기도 하겠죠. 이제, 시드머니, 그러니까, 빙의 그 기본 단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죠. 빙의 단위를 높이면 지금 마틴이 이제 제가 헛수고, 헛지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사실 마틴을 하거든요. 방법이 찾아보면 나와요. 연구를 하면. 깊이 연구를 하면 나오죠. 세상은 그렇게 또 우습지만은, 또 그렇게 허점이 있죠. 허점이. 카지노에 허점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카지노의 허점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카지노에도 허점이 있어요. 그거 완벽하다는 것도 다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김진명 씨의 그 도박사 그 카지노라는 책 중에서 이제 12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데 규칙을 정했어요. 첫 번째 규칙이 이제 누구와도 대화 금지를 한다. 누구와도 대화 금지를 한다. 포커페이스를 꼭 해가지고 게임만 한다. 뭐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리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이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꼭 내 방법이었다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얘기를 보고 그게 이제 이따리 갓다리가 되면 이제 초보 시절에는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따리 깃다리 하다가 그러다 다 뒤져버리는데, 그것을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해야 되겠죠. 누구하고 대화 금지. 뭐 좋은 뜻으로 썼겠지만은 내용을 뜯어보면은 별 게 아니다 이거죠. 이따리 깃다리 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고 내가 거기서 좋은 방법을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음료수는 물만 마신다. 두 번째는 이제 규칙. 김진명 씨의 그 책 중에서 규칙이 음료수는 물만 마신다. 저도 언제 그 음료수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죠. 뭐 음주를 한다든가 커피를 마신다든가 이제 차는 이제 중간 성질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한때는 뭐 거기에 뭐 약을 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약을 탔다는 게 발각이 되면 카지노 망하죠. 그건 너무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렇지는 않고, 이제 내가 권하는 것은 이 망고 주스가 좋다. 심려를 내린다. 망고 과일을 먹으면 좋다. 그런 과일 정도는 먹으면 좋다. 주전벌이. 게임 중에 또 밥 처먹는 놈, 아이고, 씨발놈, 어쩌다 그렇게 돈을 얼마나 처발렸으면 그래서 밥도 안 처먹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게임을 하고 있어. 아이고, 병신들. 자기는 무슨 뭐 잘나가지고 뭐 거기서 밥 처먹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기 짝이 없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절대로 그런 바보 덩신짓, 호구짓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객장에서 머리도 식당에 가지고 머리도 쉬고 맛있는 거 드시고 또 식사다운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게임을 하셔야 여유 있게 하셔야지 뭐가 그렇게 처발려 가지고 거기서 처먹고 있어요. 아이고 덩신들 참. 다른 사람의 플레이에는 신경 쓰지 않기. 세 번째, 좋은 얘기죠. 우리가 그 탐진치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는 뭐 좋은 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건 좋죠. 게임, 네 번째로는 게임 도중에 절대 계획을 변경하지 않기. 참 말이야 좋습니다. 말이야 좋은데 그거 참 어렵죠. 강원랜드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이들이 그러죠. 들어가기 전까지 표 사가지고 줄 설 때까지만 해도 오늘은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는 뭐는 하지 말아야 되다가 몇 번을 생각을 하고 그 줄 서 있는 동안에 얘기를 했지만 그 보안대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막 총총걸음으로 말이야 얼른 자리 잡아야 되겠다는 막 뛰죠.
그 못 뛰게 한다고 그걸 또 막고 있어요. 아, 너무 진짜, 내가 아주 강한 데서 가서 딱 첫판에 꼴 보기 싫은 거죠. 물론 뛰지 않게 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것이 거창한 거고 말이야 생긴 것도 개같이 생긴 놈이 말이야 떡 버티고 있어. 못 뛰게 한다고. 뛰고 싶은 사람 뛰게 하고 좀 멀찌감치 가가지고 한 10걸음 정도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때까지 뛰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막든지 그렇게 하지. 그 입구에서 척 그냥 고객 들었는데 척 막아서 가지고 말이야 들어오지 말라고. 참 돈 벌어져 돈 가지고 오는 사람들 처막아 가지고 세상에 말이야 이 고객 응대하는 이 가게가 점포가 세상에 말이야 강원랜드 빼고 어디 그런 놈들이 있겠어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객장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린다. 절대로 계획을 변경하지 않게. 그래서 타성해졌죠. 타성해. 목표는 100% 단위로 끊어서 한다. 5번째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안 좋잖아. 목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구름이 흘러가듯 바람이 지나가듯 말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고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딱 두셔보고 이기면 이겼고 졌으면 승복하고 끝나버리는 게 그게 그 고수의 자세지. 뭐 이거 100만 원씩 끊고 뭐 따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6번째는 작은 배팅으로 시작하고 100이 달성되면 다시 작은 배팅으로 내려간다. 뭐 이건 참 좋은 얘기 같고 이기고 있을 때는 전부 올 배팅 올인이 가능하지만은 지면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본다는 얘기죠. 그것도 좋은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약을 하면은 이 단번에 올라가서는 이제 내려온다. 그죠? 산 정상에 가면 내려온다 이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 쉼 없이 한꺼번에 팍 그냥 목표 달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지퍼스의 신하처럼 힘들게 돈 산꼭대기 올라갔다가 굴러 내려온다 이거죠. 다시 굴러 내려오고 다시 올리고 이 끊임없이 의미 없는 헛지랄을 반복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 계단식 성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참 인생이라는 게 전체가 수축과 발산이죠. 우리가 뛰어가듯이 움츠렸다가 다시 뛰고 움츠렸다가 다시 뛰고 휴식이 필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활은 꾸준히 가야 되죠. 뭐라 그럽니까? 가고 가다 보면 그리고 실천하다 보면은 그러면 언젠간 이루어진다. 도노 점수라 그러죠. 도노 점수. 뚜벅이. 도노 점수라 그런다. 자, 여러분들 또 말이야. 쓰잘데기 없이 말이야. 가벼운 얘기, 웃기는 얘기 안 하고 너무 철학적인 얘기해서 죄송하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하겠죠. 한 10편까지 하고 9편인데 10편 까고 종합편을 한번 만들고 제 이야기를 한번 몰아서 전부 다 할 테니까 그것을 털어놓고 주무세요. 제가 이 어떤 카지노처럼 시끄럽지 않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주무시기 전에 털어놓고 자장가처럼
자랑자랑. 제가 좀 일부러 의식적으로 이 공장 해가지고 자장가처럼 들려서 잠자기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유튜브들 그런 거 많죠. 뭐 이렇게 공장 해가지고 저기 내가 잘 아는 저기 돌아온 카키라는 저기 문석이 공장에 천장에서 뭐 귀신들처럼 많은데 왜 채팅 치는 사람이 없냐 불만이 많은데 틀어놓고 자죠. 공장 해가지고 잠자기 좋더라고. 뭐 그래 뭐 듣는 사람도 없고 뭐 자다 깼다가 듣고 사실 의미 없잖아요. 다 얘기들이. 어떤 사람이 필리핀 카지노 이 마바리 객장에서 미니멈이 얼마냐 자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오카다에 가면은 그 세븐 게임이라 바카라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300페소입니다. 300페소. 300페소는 얼마예요? 7,500원인가요? 7,500원이 계산이 안 돼가지고 말이에요. 7,500원이 미니멈입니다. 이 카드도 깔 수 있습니다. 거기 가면 빠갈빠갈해요. 그리고 이 전자바카라는 저기 미니멈이 100페소 2,500원입니다. 2,500원부터 실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0페소부터 이 맥시멈은 10만 페소예요. 와서 그 생바하라 이거죠. 저기 마닐라에서는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와서 생바하라 이거예요. 미니멈 100페소, 맥시멈이 10만 페소예요. 거기도 또 이 300페소에 30만, 맥스가 30만 페소입니다. 참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이 생바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너무 길어졌으니까 끊어서 다음에 합시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몇 분이 좋아요 눌러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